아름다운 자연과 고즈넉한 분위기로 잘 알려진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온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누구도 말하기꺼려하는 오래된 저주가 숨겨져 있다고 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언덕, 그곳에는 한때 번성했던 폐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 집은 수십 년 전 폐허가 되었으며 이곳에 한번 살았던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집에 거주하던 가족은 어느 날 밤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 그 집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섬뜩한 소리와 함께 한기를 느꼈다고 한다. 특히 겨울밤이면 그 집에서 정체 모를 불빛이 새어나왔고 쓰러져가는 담벼락 사이로 사람이 울부짖음이 들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곳을 오랫동안 기피했으며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는 무모한 모험가는 적지 않았다. 도시에서 온 젊은 탐험가 김현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주말을 이용해 마을을 찾았고 늦은 밤 슬그머니 그 집에 접근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목은 험했고 오랜 시간 방치되어 덤불과 가시나무가 가득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폐가가 아닌 멋진 저택에 모습을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붕괴 직전의 허름한 집을 마주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그 집은 더 커 보였고 주변은 고요했다. 정말 고요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내부는 적막함 그 자체였다. 방과 방 사이로 이어진 긴 복도는 어두웠고 스산한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다. 무언가 그들을 쫓아다니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그것이 고작 풍경 소리라고 믿고 싶었다. 방을 하나하나 탐험하던 중 한 방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내부에는 낡은 가구와 먼지가 쌓인 책들이 가득했다. 그중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그 책은 쓰러져가는 선반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고 금빛으로 장식된 마치 사형자를 부르는 것 같은 묘한 매력을 풍겼다. 호기심이 극에 달한 김현수는 그 책을 펼쳤고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글씨들이 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중간 한국어가 섞여 있었고 그 글에서 그 집을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당신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문장을 발견했다. 그 순간 창문의 유리가 저절로 부서지며 고요했던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셋은 두려움에 빠져 그 책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황급히 방을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집을 벗어나자마자 바람은 멈췄고 모든 것이 일순 조용해졌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어르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어르신은 그 공포스러우면서도 신비로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이미 존재했었다며 한번 그 언덕의 집에 접근했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사라지지 않고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수와 그 친구들은 이후에도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아무도 그들이 겪은 일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점차 엉망이 되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안타까워했지만 저주를 피할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모든 것은 그 폐가에서 시작된 저주의 한 조각일 뿐이었고 김현수와 친구들은 그 저주를 끝내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집에 돌아가 그들이 몰랐던 잃어버린 가족의 비밀을 알아내야 하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늦은 밤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가까스로 퇴근할 수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피곤했지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좋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 밑으로 지나가는데 내 그림자가 조금씩 일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변해갔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쌀쌀한 기운이 내 몸을 감쌌다. 주위는 고요했고 최소한의 발자국 소리만이 새어나왔다. 그때 내 앞에 희미하게 흐릿한 실루엣 같은 게 보였다. 어슴푸레한 가로등 아래에서 그것은 내게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비어버렸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쩐지 익숙한 모습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나였다.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완벽히 내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아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듯한 그 눈동자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열었다. 너는 왜 여기에 있어? 그때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 존재는 내 목소리조차 빼앗아 버렸다. 그는 계속 말했다. 이곳은 너의 자리가 아니야. 너는 이미 다른 곳에 있어야 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그의 모습이 어두운 연기로 변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 연기가 사라져버렸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아까와 다른 것을 깨달았다. 분명히 내가 알던 골목이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운 느낌이었다.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본능에 이끌려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골목을 빠져나올 때마다 또 다른 골목이 이어질 뿐이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점점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때 다시 한번 그가 나타났다. 이젠 사람의 형체도 아니었다. 검은 그림자처럼 형체만 남은 채로 그 존재는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로등이 서 있는 도로였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곳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도로를 건너자마자 모든 것이 다시 평범해졌다. 뒤를 돌아보니 그 골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길을 절대 지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꿈을 꾸거나 혼자 있을 때면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는 차가운 눈빛을 느끼곤 했다. 나는 그날 경험했던 것이 단순히 환상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존재는 아직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디선가 날 바라보며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다양한 배경과 상황에서 발생하는 초자연적이거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시를 바탕으로 한 긴 공포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 김현수는 오랫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이상한 경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같이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피로를 풀기 위해 주말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집에 있는 것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현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알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의 온도는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던 순간 부엌 쪽에서 무언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결의 착각이라며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같은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 명확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수는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따라 그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서곤 했고 거실에 불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가 몰려오는 환각이라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와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수는 고민 끝에 친구인 정민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정민은 오컬트 관련 취미를 가진 친구로 이런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그의 집에 묵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짐을 싸들고 현수의 집으로 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첫 이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그냥 피로 때문일 거야 라며 현수를 위로했고 두 사람은 긴장을 풀며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자정이 되자 원인 모를 소음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번에는 현수의 방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정민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녹음기를 꺼내 문 앞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리의 원인은 알 수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이성을 잃기 직전까지 몰려갔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현순의 아파트에는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전부터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던 곳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이것을 계기로 보다 심도 있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전문 심령술사를 소개받아 집을 정화하고자 했습니다. 심령술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정화의식은 신비롭고도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수와 정민은 의식을 지켜보며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집안은 이전의 싸늘한 기운이 사라지고 안락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심령술사는 이곳에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악령이 이제야 떠나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수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현수와 정민은 그날의 경험을 종종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시는 그러한 공포로운 경험을 하고 쉽지 않다며 웃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현수의 기억 속에 묻혀갔고 그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해졌습니다.